저 자연대 학장 유재준입니다. 예. 그 종합 토론 맡게 됐는데 뭐 사실 다음 저 행사에 우리 총장님이 안 가시면 시작을 못 합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약간의 리드가 있어서 아주 뭐 서두르지는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앞에 지금 오늘 저희가 관악 50년 역사를 돌아보면서 지금 대전환의 시대 대학의 소명은 무엇인가라는 이런 중요한 질문을 놓고 6분의 연사분을 모셔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 각 저 인사자에서 세 분씩 6분의 발표를 듣고 나서 보니까 이 대전환 시대에 응답하는 교육, 연구 더 고민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이제 질문이 많이 있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실 아까 이제 대전환의 시대 우리가 얘기할 때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아마 뭐 사회적인 변화도 뭐 있지만 최근에 AI가 들어오면서 AI가 촉발한 이 시대에 교육, 연구 그리고 우리 학생의 전체 우리 대학이 또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행은 일단 우리 연사분들 여기 계시니까 좀 플로어에서 질문을 먼저 받고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다음 얘기를 이어갔으면 합니다. 예. 이게 질문이 정확히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들으면서 생각난 게 있어서 그냥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혹시 코멘트 해주실 분이 있으면 코멘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대전환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대전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술적으로는 AI로 대표되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빨리 바뀌고 있다. 그 다음에 이 어떤 인류의 서바이벌 문제는 기후변화 이런 거를 올해 여름에 더운 것과 비 오는 것을 느끼면서 겪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저희가 작년부터 저희가 겪었던 많은 것들이 있어서 결국 이러한 변화들이 엄청나게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매일매일 느끼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약간 다른 얘기가 됩니다. 제가 밖에서는 그런 거를 느끼다가 학교를 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학교에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는 왜 이렇게 편하지? 하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대전환 시대에 오늘 같은 사실은 이런 것들이 자주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학교라고 하는 게 너무 익숙하고 편한 게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대전환 시대의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익숙하게 생각하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을 불편하게 만들어야 되는 자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너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저희가 그러니까 사실 AI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익숙한 거를 더 익숙하게 만들어주는 기술 같이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저희가 그냥 대충 알았던 거를 너무나 잘 정리해 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알았던 거를 새롭게 다시 생각해 보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일들이 대학에서 너무 일어나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교육이나 연구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혹시 뭐 코멘트 해 주실 분이 있으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생각하시는 동안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월요일 날 사회대 50주년 행사에서 이재열 교수님이 주제 발표를 하셨는데 그때 여기 안 계시죠? 아까 계셨어요. 저기 계시네. 직접 얘기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예, 예, 불 켜면 됩니다. 이런 중차대한 질문을 주시니까 난감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느끼기에는 AI 얘기를 하셨는데 큰 삼각 파도가 밀려오고 있고 앞에서 다들 얘기해 주셨지만 우리가 겪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라고 하는 게 피할 수 없는 경로로 예정된 미래로
가고 있고 또 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의 변화나 트럼프로부터 파생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엄청난 파고인데 AI는 엄청난 도전이면서 또한 기회이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 파도를 올라타느냐에 따라서 그 많은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악화시킬 수도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도 서울대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의 특히 이제 그 학생의 선발과 교육 그리고 학생들의 진로를 생각을 해보면 다 정답 맞추기를 잘하는 학생들을 뽑아서 김우영 선생님처럼 아주 혁신적으로 이 새로운 교육을 시도하시는 케이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문과에서는 뭐 로스쿨 준비하는 학생들이 평가의 공정성이 아주 매몰이 돼가지고요. 이런 방식의 교육이 맞지 않는데 아마 바닥으로부터 흔들리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익숙해 있고 잘 배출했던 학생들을 이 만드는 교육 시스템 자체가 불필요하게 되는 엄청난 시기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저희가 좀 공론화가 좀 덜 돼 있는 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아마 학내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개인적으로는 다들 열심히 뭔가 액션을 취하고 계시긴 한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아직 그걸 끌어올리지 못한 건 또 현실인 것 같고요. 우리 혹시 김영선 코멘트 교육 면에서 저도 답까지 하라고 그러시는데 개인적인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차피 발제를 에피스템의 테크네 프로네시스 했으니까 전 AI 시대 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에피스테메는 말고 프로네시스만 일단 가르치자. 에피스테메적인 사회과학, 특히 에피스테메적인 정치학은 우리 박원호 선생님이 가르칠 수 있다. 아니면 최근에 들어오신 첨단 방법론을 공부하신 교수님들이 가르칠 수 있는데 나같이 좀 나이도 들고 또 케이스 스터디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이걸 통해서 학생들이 경험을 하고 좀 프루던스와 프랙티컬 위즈덤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에 좀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렇게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역할 분담이죠. 근데 그렇다고 제가 그러면 에피스테메 이런 걸 사용하지 않느냐 그건 아니고요. 이번 학기에 하는 게 관악시민의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뭐 심리학이나 행정학이나 사회과학 다른 분들이 아시는 Q 방법론, 그러니까 전통 통계학의 R 방법론이 아니라 Q 방법론이라는 게 그러니까 의견들, 생각을 모아서 팩터 어널리시스를 한 거를 또 정성적으로 인터프리테이션을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거 테크니컬한 얘기 안 하고 그러니까 의견을 모아서 팩터 어널리시스 하는 거는 통계학을 사용하지만 그걸 인터프리테이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성적으로 하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악시민의회라는 게 관악의 시민들의 의견이 모여서 수기를 통해 가지고 바뀐다 그러면 정량과 정성, 에피스테메와 프로네시스를 같이 한번 실험해 볼 수 있는 기회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제가 잘할 수 있는 분야가 뭔가 이런 식으로 좀 적응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지금 이제 AI 관련되는 게 중요한 어제인데 혹시 다른 질문 저희 김현철 교수. 국제대학원 김현철 교수입니다. 오늘 제목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오늘 왔거든요. 왜냐하면 제목이 대전환 시대 그리고는 대학의 사명, 소명 뭐 이래가지고 이거 어떤 내용을 발표할까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저는 김성엽 교수님 발표가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다른 교수님도 마찬가지고 대학에서 현재 이루어지는 거는 그런 아주 거창한 게 아니고 굉장히 순수하게 호기심을 가지고 학생들하고 함께 실험도 해보고 직접 해보기도 하고 모색해보기도 하는 이런 과정이지 거기에서 뭐 거창한 대전환 이런 거는 저와 같은 국제학이나 이런 사람들이 생각할 것이지 진짜 우리의 인문사회 자연과 같이 서울대학이 굉장히 본질적인 것을 다루시는 분들은 그냥 교육하시고 연구하시면 되지 않느냐는 그런 오히려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늘 계속 강의를 듣다 보니까 대전환에 응답하는 교육? 왜 대전환에 응답해야 되지? 왜 경계를 넘어야 되지? 하는 이런 생각이 오히려 역으로 드는 오늘 발표였거든요. 그래서 그 김성혁 교수님이나 김현진 교수님,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이 그냥 이거는 뭐 대전함과 관계없이 인간이라고 하건 순수한 호기심으로 그냥 자유롭게 그렇게 해석해보고 그 다양한 것도 인정해보는 이런 게 오히려 더 본질적인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두 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오늘 좀 한 번 더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네, 뭐 격려의 말씀이신 것 같아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말씀 듣고 그냥 뭐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 떠오르는 거를 그냥 평소 생각을 하나 또 말씀드리자면, 이것도 저만의 엉뚱한 생각일 수도 있지만 좀 격려를 받은 김에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자면, 경계를 넘고 융합적인 연구 교육하는 것 저도 이제 굉장히 동조하면서도, 저는 뭐 모르겠어요. 제가 원래 삐딱한 기질인 건지 인문학자여서 갈수록 그렇게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거창한 모토 이런 거에 대해서 항상 저는 좀 약간 그렇게만 봐야 되나 하는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거기 그 시류에서 벗어난 어떤 그런 쪽에 더 저는 비주류적인 쪽에 항상 좀 더 시선이 가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경계를 넘고 융합을 하고 혁신을 하는 방식이 사람들마다 다르고, 학생들도 사실 진지하게 자기들이 어떤 호기심이 일깨워져서 무엇인가에 대해서 탐구를 하고 싶어 할 때,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여러 지식의 영역에서 끌어다가 이제 이거를 사고를 할 필요가 그 필요를 자기들이 스스로 발견을 하는 건데, 우리가 사실 어쩔 수 없이 어떤 이니셔티브로서 뭐 어떤 식으로 융합을 한다, 그래서 뭐 몇 개 영역에서 몇 명 이상씩 뭐 이랄지 뭐 이런 거를 몇 학점 이상씩 이런 식으로 하는 그 구조는 사실 교수들 또는 학교 운영 측에서 생각하는 어떤 융합의 판을 사람들한테 똑같은 방식으로 강요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게 어쩔 수 없는 면도 있긴 하겠지만은, 거기에 맞아떨어지지 않는 진정한 창의적인 융합이나 뭐 이런 사고를 하는 거를 자기만의 방식으로 학생들이 여러 리소스를 끌어다가 융합을 할 수 있도록, 경계를 자기만의 방식으로 넘을 수 있도록 장려할 방법은 없을까라는 고민을 저는 평소에 합니다. 그 남보다 앞서서 좀 생각해야 된다는 의무감이나 책임감이나 부담감 같은 것도 있고요. 또 우리가 남이 경계를 넘으라고 하면 삐딱해서 안 넘는데 그만두면 좀 넘는 특징이 있고, 그냥 두면. 그 다음에 사실 저도 저희 세션의 제목이 대전환에 응답하는 교육이었잖아요. 원래 인문학이 비판하고 좀 토 달고 하는 건데, 고민하는 게 중요하고, 고민하면 누군가는 응답하겠지만 우리가 바로 응답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신선민 교수님 말씀하신 이 대전환인지 뭔지, 이 거대한 파도인지 파고인지는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보시기에는 저희가 학교에서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 같다고, 아까도 저기 지나가다 뵀는데, 다르게 다른 자리에서 만나면 그렇지 않을 것 같고요. 챗 GPT나 이 생성형 AI는 진짜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학교에서도 당장 뭐 도입을 한다면, 그게 챗 GPT든 무엇이든 학생들이 공식적으로 쓸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학생들한테 쓰지 말라는 건 답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얼마만큼 쓰게 할지는 사실은 현재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없고 학교도 없고. 하지만 우리가 서울대가 프롬프트 잘 만드는 학생들 양성하려는 건 아닌 거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얼마만큼 쓰는 게 학문 분야마다 다르겠지만, 인문학의 경우에, 문학의 경우에 뭘 쓰게 하고 뭘 쓰게 할지, 그것보다도 금지하고 허락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했을 때 학생들의 창의력이나 뭐 사고력을 가장 향상시킬 수 있을지, 어느 한쪽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머리를 맞댈 때가 진짜로 된 것 같습니다. 그냥 잘 돌아다니는 것하고 달리, 심지어 인문대학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다들 한마디씩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신성민 선생님이
왜 우리는 이렇게 천천히 달아오르는 남비 속에 있는 개구리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쩜 제가 아까 또 말씀을 드렸던, 그리고 이번 여름에 많이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얘기했었는데, 그 장강명 작가가 쓴 먼저 온 미래라는 걸 보면 미래를 먼저 본 사람들이 있다. 그게 알파고 리와 이세돌이 결국은 바둑은 더 이상 아트가 아니다 하면서 은퇴를 하게 만들었던 충격적인 사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결국은 심지어 이제 우리 학교는 알파고 리 같은 것과 진검승부를 해보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충격을 받지 못한지도 모르겠는데요. 근데 분명히 그 책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바둑 기사들, 정말 젊은 기사들부터 생생한 목소리들이 반영이 될 때 읽다 보면, 야, 거기서 바둑 기사를 화학자로 치환하면 이건 내 얘기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까지 안다고 생각했던 지식은 전부 다 기보의 암기였고, 우리가 알고 있던 정석이라는 것도 결국은 확률적으로 아닌 것도 많았다. 뭐 그런 것들 비판도 있겠고, 그 전까지는 정말 무슨 학습회라든지 정말 거장들과 고수들만 몇 명이서 기보를 나눠가면서 갔던 소수적인 폐쇄 집단에서 전 세계 어디에 있는 누구다라도 전부 다 전문가와한테 배울 수 있다는 그런 이제 평등하게 되는, 거기서 또 새롭게 생겨난 질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결국 충격이 분명히 저는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과 전혀 또 관계없는 얘기로, 저희들이 예전에 이제 그 새로운 ETL 만들 그 당시에 학생들을 상대로 좀 서베이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에 맞는 어떤 LMS 시스템, 서울대학교란 무엇인가. 근데 그게 굉장히 그 진솔한 말이 있었어요. 서울대학교, 내버려두고 간섭하지 않는 느슨한 학교. 하지만 내 옆에서 항상 나를 끊임없이 자극하고 나와 재미있는 얘기를 하면서 나를 새로운 세상으로 끌어주는 내 친구들, 그 동료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프라이드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듣고 보면 참 그럴 것 같다. 결국은 서울대라는 것이 갖는 것이 이제는 뭐 지식의 전수, 정보의 접근, 거기서 차별화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그렇다면 결국은 학생들끼리 배울 수 있는, 되게 흔하디 흔한 말이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잘 챙겨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왜냐면 각자는 이미 본인이 정한 미래를 정해놓고 최적화된 걸 가고 있거든요. 이 친구들이 과연 어느 만큼 다시 경로가 엇갈릴 수 있을까, 저는 좀 고민이고 걱정이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하는 두서없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뭐 이어간 김에 뭐 마저 우리 이세현 교수님 의견도 지금 나온 얘기에. 네, 됩니다. 저는 사실 앞에서 그냥 교수님들 말씀하시는 거 듣고 네, 잘 배우고 있었는데요. 뭐 이렇게 의견이란 사실 근데 이제 뭔가 큰 일이 지금은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지금 뭔가 터지기 직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다들 이제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닥친 상황이 아닐 수도 있지만 지금 사실 한국의 많은 대학생들은 기존에 그러니까 지금 AI로 대체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인력들 때문에 일단은 지금 그 기회조차, 그러니까 어떤 뭐 경력을 쌓을 기회조차 이미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것들을 이제 많이 듣게 되고, 그래서 이게 이제 학교에서 지금 당장은 뭔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이 학생들이 밖으로 나갔을 때 당장 뭔가 닥치는 그런 상황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뭔가 이제 강의나 이럴 때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강의 때 느낀 거는 학생들과 커뮤니케이션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 이제 이런 것들도 사실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작년하고 또 올해가 또 좀 다른 거, 많이 다른 것 같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혼자 생각하기로는 얘네가 코로나 시대의 학생들인가? 막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김재문 교수님, 사실 연구에서 AI의 그 충격이 제일 큰 분야 중에 하나가 생명과학이거든요. 아까 알파고 얘기했지만 알파폴드라는 게 나오면서 사실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모든 AI의 그 충격파가 거기서부터 나오고 있는 거라서요. 뭐 그런 의미에서 김재문 교수님 뭐 연구 면에서 또 우리 이런 그 AI 관련해서 어떤 변화
예상하시는지. 우리나라 속담이 틀린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매도 먼저 맞아야 되는데 마지막에 하려니까 뭐 대부분 교수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많아서 따로 뭐 학장님께서 말씀하신 AI에 대한 제 충격파를 말씀드리기보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교육과 연구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세상이 바뀌어가고,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어떤 경험은 이 친구들의 생각, 그다음에 이 친구들의 호기심이 뭔지를 제가 읽어내고 그 친구들이 하고자 하는 걸 도와주는 게 어찌 보면 작지만 저희가 같이 연구하는 친구들과의 호흡에서는 매우 중요한데, 그 친구들은 월등하게 저보다 뭐 챗GPT, 제미나이, 뭐 노트북 LM 등등등등 어마무시한 장비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굉장히 요약 정리를 잘해오지만 항상 좀 어딘가 조금씩 부족할 때 제가 조금 너칭을 해주는 게 저의 역할인 것 같고요. 그런 그들의 호기심을 자꾸 불러일으켜 주도록 해주고 그들로부터 배우는 것이 제가 학교에서 안 잘리고 살아가는 방법 중에 지금 하나인데,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순수과학조차 지식을 넘어서 기술로 변환을 시켜라, 트랜스포메이션이 필요하다. 또 대학도 순수한 어떤 아카데미아를 넘어서서 이익 창출을 난 프로핏 오가니제이션에서 프로핏 오가니제이션으로 시프팅하는 모습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표출의 방법은 다를지언정 분명히 다른 많은 다양한 생각들은 뭐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터이고 교수들도 상당히 가지고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실 아까 저 김현철 교수님 이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실 저희가 이 제목을 처음에 이 대전환의 시대 대학의 소명을 묻는다 할 때 정말 주제가 너무 컸는데, 저희가 50주년 이제 기념으로 이렇게 모여서 얘기할 흔치 않잖아요. 그래서 좀 큰 주제를 잡은 것도 사실이긴 한데, 사실 오늘 이제 여기 그 발제해 주신 선생님들 말씀하신 거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들으면 사실 저희가 사전에 뭘 받지를 않아서 열심히 제가 학습을 하면서 들은 바로는 그 예를 들면 김현진 교수님 이제 창의적 또는 윤리적 해석을 강조하셨는데, 이게 그 기존에 결국 학생들이 그냥 적혀져 있는, 그러니까 그 모아져 있는 지식을 이렇게 갖고 오는 게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런 걸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창의성 플러스 이제 사회나 이 전체 사람들이 바라보는 윤리적인 내용, 그리고 김영 교수님도 마찬가지로 그 참여형 수업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건 그냥 어디에 교과서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AI가 아마 가르쳐 주기도 쉽지 않을 거요. 왜냐하면 사회에 있는 상황에 대한 그 변화가 굉장히 크고 자기가 경험을 하지 않으면 사실 알 수 없는 내용들, 그건 이도환 교수님 말씀하신 거하고도 사실 일맥상통하는 건데, 그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이 다 어떤 현상이나 거기에 자기가 인볼브해서 인게이지먼트 한 다음에 그것을 자기가 소화하고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서울대가 지금 시점에서 교육을 어떻게 가야 된다 하는 거에 방향성은 분명히 다 세 분 다 공통적으로 지적하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그럼 AI, 우리가 뭐 챗GPT나 다른 뭐 제미나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업 교육에 직접 도입을 했을 때 어떻게 할 건가, 이건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고 그건 앞으로도 저희가 얘기를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계를 넘어서는 연구는, 사실 연구는 그 교육과는 조금 결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교수님들이 연구자로서, 그러니까 아무도 가보지 않은, 아까도 뭐 프로스트 얘기도 하셨지만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자기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갈 것인가. 근데 이런 게 지금 현재 우리가 서울대가 해야 될 일,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우리가 추격자로 왔었다고 하면 지금부터는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야 되는데, 뭐 서울대에서의 뭐 시스템이나 뭐 지원 시스템, 그리고 방향성,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가 같이 한번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나머지 세 분도 우리 연구 파트에서도 어드레스하지 않으셨나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인 취지로 오면 저희가 너무 넓어서 다 커버하진 못하지만 아무튼 핵심적인 그런 방향 얘기는 나온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혹시 한 가지 더 네, 저는 미학과 신혜경입니다.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질문은 이 주제를 봤을 때 그리고 또 와서 들으면서 계속 머릿속에 들었던 생각이 지금 종합파 50주년인 상태에서 인문사회 자연이 다시 만나서 함께 종합 학술대회를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라는 생각을 계속했어요. 어게인 물리대를 하실 것도 아니고 세 분 학장님이 특별히 친하셔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시지는 않았을 터이니 지금 교육과 연구에 있어서 지금은 너무나 멀어진 것 같은 인문사회 자연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학술대회를 한다고 했을 때 교육과 연구에 있어서 서로 간에 어떤 시너지가 과연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거는 그냥 당위적인 원론적인 교과서적인 답을 원하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있다면 무엇인지 왜 이런 자리에 함께 모이셨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예, 저 신혜영 선생님 이런 질문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어제 밤에 잠을 좀 못 자고 저희 제가 쓰는 제미나이하고 한참 동안 대화를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그냥 뭐 다 그냥 합쳐서 간단하게 좀 소회를 말씀드리고 시간도 거의 되기 때문에 마무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가 저희 50주년 행사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지난 15일 날 저희 개교기념 서울대 종합파 50주년 기념 행사에서 총장님께서 이제 캐치프레이즈로 경계를 넘어 지역을 잇고 그리고 세계로라는 키워드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지금 이제 월요일 날 사회대 행사에 가서 들은 얘기는 제가 그냥 이게 다큐멘트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 제 머릿속에 남아 있는 게 우리의 미래 사회를 인간 중심으로 우리가 뭔가를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비전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사회과학의 미션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아침에 인문대학에서 50주년 행사에서 사이를 잇다 아까 우리 이동환 교수님도 보여주셨는데 인간, 시간, 공간 세계 사이를 이어주는 그런 역할로서 시대를 품고 세상을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결국 기술 발전 지금 우리가 AI를 포함해서 지금 양자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기술들이 지금 새롭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기술 발전 속에서 인간의 존엄을 성찰하는 걸 잊으면 안 된다. 역시 이제 인간이 중심에 있는 거기도 하거든요. 아직 이제 말은 안 나왔지만 내일 자연대 50주년 행사에서 잠깐의 프리뷰를 드리면 저희는 영어로 이름을 썼는데 Sovereign Science 50 이래서 과학 주권 50인데 그게 사실 과학은 유니버설한 어떤 내용을 우리가 자연을 탐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람이 하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의 과학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50년 동안 우리나라의 과학 주권 그럼 해석이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주도적으로 해서 그래서 노벨상도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미래 사회 그런 키트를 우리가 확보하자라는 게 이제 저희 메시지인데 저는 이제 이게 오늘 우리가 얘기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안에 특히 이제 서울대학교가 종합파를 이뤄서 물론 각 세계의 다른 단과대학으로 흩어져서 교육을 하고 또 연구들을 하고 계시지만 특히 이제 학부생을 가르치는 교육 측면에서는 물론 이제 학부대학이 이제 주축이 중심이 되시겠지만 교육 면에 있어서는 이 세 단과대학이 여태까지 갖고 온 그러한 방향성 그 다음에 생각들이 결국 모아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오늘 여기 모여서 이렇게 대전환에 응답하는 교육, 경계를 넘어선 연구 이랬을 때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방향을 여기서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이 됐을지 모르겠는데 답도 되고 시간도 됐다는 옆에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오늘 저희가 오늘은 이제 사실 이게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뭐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했다기보다도 오늘 이 자리가 50주년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앞으로 우리 대학이 나갈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새기고, 또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이제 학교에서 그런 뭐 교육과 연구에서 여러 내용 얘기가 있겠지만, 아마 오늘 이제 이렇게 한번 얘기된 내용을 가지고 저희 좀 더욱 발전하는 서울대가 됐으면 합니다. 예. 오늘 그러면 이것으로 저희 종합 토론을 마치고요. 오늘 저희 50주년 인사자 50주년 공동 학술대회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